금지된 노래, 금지된 책, 사소한 행동까지 제약받던 시대.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은 한데 모여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 전대, 조대, 총 학생들, 시민들 함께 모였어. 뭐 강의실보다는 도서관이나 인문사역 서점에 가는 게 항상 일과였고,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같이 모여서 읽다가 걸리면 감옥에 갔어요. 사회운동가들에게 소식통이자 기지가 됐던 서점. 그 중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녹두서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책이 가득한 이곳,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제작진은 남양주시의 한 도서관을 찾았다. (5.18) 당시에 광주에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민 걸기 대회, 투사예보 등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당시 서점을 운영했던 정연의 김상윤 부부와 동생 김상식 씨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직접 집필한 것이라고 합니다. 책 녹두서점의 5월에는 5.18 당시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지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980년의 그날, 녹두서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네, 어서 오세요.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합니다. 1980년 녹두서점에서 활동을 했고요. 당시 저는 중학교 역사교사인 정연입니다. 녹두서점 77년도에 만들어서 했고 80년 5월 17일 날 저녁에 사전 예비검속부에서 보안대 지하실로 갔던 김상윤입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같이 모여서 읽다가 걸리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모르게 공부해야 된다. 역사인식이라든가 또 철학이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그렇게 이제 책까지 사서 공부해 가면서 이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나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양성된 상당히 많은 학생들 명단이 전부 저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뒤로 빠져나와야 쓰겠다. 그 학습에 대한 것들을 다 넘겨주고 내가 서점을 냈어요. 녹두서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과학서점이었다. 사회과학서점은 단순히 책 판매의 의미를 넘어 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집단이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연스레 군사정부의 표적이 되었고 활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결혼은 하였을까? 부산공대 1학년 박진우, 어머니가 돼지국밥집 하시지? 빨리 도망쳐! 영화 변호인에서 진우는 독서 모임 활동 중 갑자기 들어온 경찰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했다. 이적 표현물이 담긴 불온서적을 읽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불온서적이라 불렸던 책은 자본론, 전환시대의 논리 등 지금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과거 군사정부의 과도한 억압이었던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밤, 녹두서점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학생 회장들도 연행되었으니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라는 내용이었다. 김상윤은 재빠르게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갈 채비를 하였으나 이미 늦었다. 형사들은 머리에 총을 겨누며 다가왔고 손쓸 새도 없이 505 보안대 지하실로 끌려갔다. 아내 정연에만 남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녹두서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잡혀간 사람들과 군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18일 0시를 기해서 이제 남편이 잡혀가고 난 후에 그때부터 거의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수습하고 있었는데 18일 9시 한 6시쯤 윤상원 씨가 이제 서점으로 왔죠.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교로 등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개헌군들이 이유 없이 난타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계속 전화로 알려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메모를 해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나 험악해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쳐줘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5월 18일 날 저녁 때 윤상원 씨가 그렇게 정리된 상황 일제 같은 거 하고 이제 종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가지고 광천동으로 갔죠. 처음에는 그냥 민주회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가 20일부터인가 투사회보로 제호가 이제 막 끼어지게 된 거죠. 투사회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언론 통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린 대한 언론이다. 당시 서점에서는 투사회보를 유포하고 소식을 전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에 대한 인식은 차가웠다. 우리가 폭도가 아니니까 명예도 회복시켜야 된다. 민주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빈틈을 보이면 더 많은 어떤 학살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눈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기대였었기 때문에 그 골기대를 열심히 조직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곳은 시민궐기대회 당시 광주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었다. 이거 산모관이요. 산모가 사람 죽은 거 시체들 여기서 보관했고 망울돌 다 갔지. 여기가 도청. 여기 분시대. 그때 계셨었어요, 여기? 그때 나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뭐 지금 학교 끝나고 바로 숙제 엄청 많이 내주고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전대, 조대, 총 학생들, 시민들 한테 모였어. 녹두서점 가보셨어요? 다 가봤대. 전라도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했던 녹두서점.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아니, 남은 게 아예 없네. 5.18 사적지 비석만 홀로 남은 이곳.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녹두서점은 왜 사라졌을까? 사회과학 서적이라 그래서 이음시되는 책이니까 사로도 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책을 다 계엄사에서 가져갔어요. 사회과학 서적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넉넉하지 못했고 다 빚을 빌려서 했었기 때문에 사채 이자도 엄청 많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도산돼 버렸죠. 제가 그 빚 다 갚느라고 10년 걸렸습니다. 녹두서점이 만들어지고 해산당하기까지 4년. 이 4년은 아직도 헤어나오기 힘든 지난날의 기억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녹두서점과 같이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서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정권이 교체되고 탄압이 끝났지만 경제적 이유, 이북기술, 사회 발전 등으로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 각 정당의 청년위원회 등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었다. 민주화 정신은 아직도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외침을, 바람을 올바르게 전달할 때이다.